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로교통경찰 활동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끝까지 하는데, 이 오히려 이제 앞에보다 이 뒤쪽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집중돼 있어. 응?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아까 이어서 뭐 200페이지에 운전자 등 고용주 등의 의무 해가지고 일정한 그 도로교통법 규정들이 쭉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요 앞쪽도 뭐 꼭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용어 정리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듯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좀 쭉 읽어보는 선에서 공부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200페이지에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무면허 운전 금지 당연한 거고, 자, 여기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누구든지 술 취한 상태, 여기서 단속 기준이 0.05% 이상이죠. 0.5%. 그래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아까 용어 정의 어땠어요? 자동차 등이 뭐였어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말하잖아. 응?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등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돼. 따라서 자전거는 일단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해서 자전거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아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앞쪽에서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뭐 음주 측정하는 거는 뭐예요? 호흡 측정기를 일단 측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측정에 응하도록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과로, 질병, 약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간 것들이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 공동 위험행위 금지 있죠? 이거 막 자동차 폭주족 같은 사람들 막 자동차로 막 떼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차로를 점거하고 막 그렇게 가면서 뒷차도 못 가게 방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동 위험행위예요. 읽어봐. 응? 도로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수 없이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 주거나 위험 발생하게 하는 거, 이거 공동 위험행위 금지.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왜 다 자꾸 새로운 일 생기면 자꾸 추가되죠. 옛날에 이거 알죠? 여러분들 그 카메라로 이제 주차 속도 위반이나 뭐 이런 거 찍는데, 번호판을 뭐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싹 이렇게 접었다 올리게 하거나, 형광물질 발라갖고 반사되게 해서 안 찍히게 하거나, 번호판 이런 거 하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교통 단속용 장비 기능 방해 죄가 띄었죠. 그 다음에 난폭운전죄가 또 최근에 또 있어요. 난폭운전 금지, 그죠? 그래서 난폭운전 뭐야? 이런 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 가거나 교통상 위험 발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유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뭐 쫙 나와 있죠. 이게 다 9가지 항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해가지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는 거.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난폭운전, 그러니까 보복운전하는 거, 이런 거 처벌 대상이죠. 보복운전하기 위해서 남한테 막 계속 쫓아가면서 막 앞에 콱 맞고 이런 거 다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세요. 202페이지. 난폭운전 행위 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시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운전자에게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도록 하고, 난폭운전자의 형사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로 이렇게 난폭운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8월 달에 새로 도입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모든 운전자의 주의사항 해가지고 준수사항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쭉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뭐 10호 같은 경우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안 되고, 운전 중에 11호 항목 보면 운전 중에 블랙박스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작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새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12번 이건 뭐 자동차 화물 칸에 사람 태우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여러분들 보죠. 그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8번, 9번. 응? 예, 이거 새로 신설되고 막 한 거예요. 8번 보면 어떻게 돼? 자전거 운전자. 그러니까 203쪽에 8번. 자전거 운전자도 술 먹고 또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근데 현재까지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만 했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때 처벌 규정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뭐 하겠대? 이 처벌 규정을 도입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은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이제 또 그거 개정돼서 도입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할 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야간에 도로 통행할 때는 전조등, 미등 이런 거 켜야 된다. 착용하고 켜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작년에 새로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 뒤에 따라가는 차는 추월하면 안 되고 일시 정지해서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추월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두 번째 라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어린이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지 못한다. 추월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4조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고 발생하면 그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넘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판례라든지 또 추가적인 법조항이 있는데 참고로 시간 되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가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그런데 고속도로와 관련되는 건 주로 이제 그 경찰청장의 권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두 번째 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 59조 보세요. 고속도로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거 시설 설치하려면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예, 경찰청장 관련되는 거는 고속도로와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 다 경찰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로 사용허가. 그래서 207페이지 도로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그 아래쪽에 맨 아래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에서 제 70조 있죠. 요거 공부하세요. 도로 제 70조. 자,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이 도로에서 특정인에게 도로를 이제 점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고속도로 있어서는 경찰청장에게 그 이외의 도로일 때는 관할 서장에게 그런 점용허가 내줬다든지 통행 금지 조치했다는 등의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서장은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고 따르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정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있죠. 교통안전교육은 여러분 운전면허 받을 때도 아마 교통안전교육 받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받으라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안전교육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78조는. 이거는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그죠?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뭔가 중한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거죠. 면허 정지 취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른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죠. 그럼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참고사항을 얘기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210페이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효과를 보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런 거 마치면 운전면허 벌점을 줄여줘요. 벌점 1점당 면허정지 하루거든요. 1일. 그러니까 20점 감경해주면 20일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응?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예, 참고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교통지도 단속, 교통단속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인데 뭐 참고사항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 페이지도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12페이지 음주 단속을 한번 보죠. 음주운전 단속. 예. 그래서 그 요건 한번 보세요. 예. 그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자동차 등에 포함 안 되는 거는 원래는 자전거도 포함이 안 되는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넷째 줄에 화살표 그 요건에서 넷째 줄 경운기나 자전거는 예,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자전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만 규정해놨지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경운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예. 뭐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는 원래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호흡 측정 결과에 승복 못하는 자에게는 피 뽑아서 감정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체열 감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측정. 자, 그 다음에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이제 처벌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밑에 보세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이란 거기를 보세요. 응? 도로교통법은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 과로, 질병, 약물운전 금지 규정,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도로가 아닌 곳,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음주운전했다, 과로, 약물운전했다, 사고 내고 구호조치 안 하고 도주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이게 면허 취소 정지는 안 해요. 면허 취소 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그 음주운전만으로는 물론 그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사고에 따른 벌점이 쌓여 그게 몇 점 이상 되면 또 그거로 때문에 면허 취소 정지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단순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는 면허 취소 정지는 안 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벌 기준이라고 있죠. 예.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거부하면 면허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1회에서 2회까지 위반자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에 따라서. 예. 자, 관련해서 218쪽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또 범칙금,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도 중앙선 침범으로 누가 뒤따르던 차가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좌회전하는 걸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정의감에 불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영상을 국민신문고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저희 집으로 그 영상 확인하러 와라 이렇게 통보사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위반이 돼서 이제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운전자가 밝혀지면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게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그러다 운전면허 벌점 40점이 이제 매겨지는 건데 과태료로 납부하겠다 그러면 3만 원이 더 붙여지더라고요. 중앙선 침범에는. 그래서 벌점은 없고 9만 원짜리 과태료로 받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 부과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납부기한이 남아서 아직은 안 내고 있는데. 자, 이 통고처분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 대신에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벌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을 납부해라고 서장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통고처분이란 제도의 이 통고처분 제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중에 어디도 있었어요.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해서 통고처분, 그죠? 그 두 가지 경범죄, 그죠? 그 관공서에서의 그 주치 소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다 허위 신고한 거 하고 이런 거는
그 두 가지 빼고는 뭐 한다 그랬어요? 통구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통구처분이 뭔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 범칙자라는 게 누구냐? 범칙자를 통구처분 대상자로 하는데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제외야 둘이 뭐야? 위반행위,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 등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운전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일으킨 자, 이 자는 이 통구처분 대상이 되는 범칙자에서 제외. 이 자는 또 별도의 절차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 그거 범칙자가 누구냐 꼭 알아두고 통구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밑에 통구처분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위반자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하며 거기에 두 번째 라인을 꼭 중시하세요. 자,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통구처분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소 불확실한 자, 도주 우려있는 자, 범칙금 통구서 받기 거부한 자, 이런 사람은 우리 경범죄처벌법에서 봤듯이 뭐로 해요? 바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으로 회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셋 통구처분 대상자의 제외. 그 다음에 군인이 군용 차량 운행하다 위반했다. 이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군부대에 통보만 합니다.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납부기한은 1차 납부기간 10일 주고, 그 다음에 1차 납부기간 지났다 안 내면 이 끝난 납부기간 끝난 1차 납부기간 끝난 날부터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20일 주고, 이때 갖다 낼 때는 원래 내야 될 금액의 20%를 더 내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납부기간 지나도 안 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넘깁니다. 회부해요. 그런데 즉결심판 관할서장이 청구하기 전이라도 원래 내야 될 금액의 50%를 더해서 내면 즉심 청구를 안 하며, 즉결심판 관할서장이 즉심 청구를 했더라도 아직 판결 나오기 전까지 50% 더 내면 즉심 청구했던 걸 취하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렇게 됐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통구처분은 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복하면 가만히 납부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기죠. 거기가 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본다는 얘기도 215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구처분 불이행자의 처리라는 데 보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돼요? 통구처분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자. 아까 도주, 성명주소 불명확한 사람, 도주 우려있는 사람, 통구처분서 받기 거부한 사람,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통구처분 받고 2차 납부기간 지나도록 납부도 안 하고 이런 자, 이렇게 자는 서장이 즉심 청구를 한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했는데 그 즉결심판 회부된 자가 그 납부기간 만료부터 60일 안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는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관할 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표가 쭉 나와. 위반행위 종류별로 범칙금액, 즉 통고처분할 때 범칙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뭐 내면은 이걸 그냥 낼 수도 있어요. 지문 속에 한 줄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보는 수밖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인데 제한 속도 60km 초과했다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냐?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12만 원입니다. 그죠? 60km 초과했을 때 범칙금 12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그 속도 위반인데 제한 속도 20km 초과해서 40km 사이다. 그러면 승용차 기준으로 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인데 아니요. 2번 잘못됐거든요. 자, 40에서 60km 사이였고, 여기 지금 속도 위반인데 6호 한번 보세요. 6호. 속도 위반인데 제한 속도 20km에서 40km 사이다. 그러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범칙금 통고 처분 액수는 6만 원을 부과하죠. 그래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인데 20km에서 40km 사이,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 6만 원.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오른쪽에 217쪽 가면 어떻게 했어요? 쭉 21번부터 43번까지 그 위반 행위는 주차 위반 이런 거 하면 승용차는 기준하면 4만 원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속도 위반인데 217종 맨 아래 47번, 46번 보면 어떻게 돼요? 응? 20km 이하 위반. 응? 그러니까 속도 위반 단속은 되게 제한 속도가 80이면 10km까지는 이건 여유를 둬요. 그러니까 제한 속도가 80km면 90km 이상부터 이제 단속합니다. 90km 이상부터 그러니까 20km 사이. 응? 그때는 뭐야?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여기 요거는 운전면허 벌점은 없어요. 응? 예. 자, 그런 식으로 범칙 금액이 쫙 위반 행위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놨습니다. 정해 놨으니까 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19쪽에 가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반했을 때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응?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사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서 위반 행위하면 일반 도로에서 위반은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은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인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가 12만 원이에요. 두 배죠? 그 다음에 속도 위반 별로 보세요. 속도 위반 보면 어떻게 돼요? 응? 60km 초과했다. 제한 속도 60km 초과.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 제한이 30km인데 뭐 90km를 넘었다 이거죠. 제한 속도. 그러면 60km 초과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와서 1, 2, 3 있는데 승용차를 기준하면 15만 원이에요. 그죠? 범칙금이.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km에서 60km 사이 위반했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12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 시간대에 위반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그 다음에 위반 행위별로 범칙금 같은 게 거의 2배. 그죠? 주정차 위반 어때요? 응? 그 7번 보세요. 219페이지 맨 아래 주차 금지 위반 있죠? 주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에 주차했다가 위반하면 일반 도로 같으면은 주차 금지 위반에 승용차 범칙금이 4만 원이에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는 얼마예요?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이잖아요. 2배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응? 어린이 보호구는 범칙금이 한 2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20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얘기 나와요. 과태료 부과는 보통 이제 운전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로 범칙금 대신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의 대상을 보세요. 대상은 결국 위반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증명이 되는데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이제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응?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 운전자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사진만 찍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누군지 몰랐을 때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자, 그래서 과태료 또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태료로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앙선 침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운전면허 벌점이 30점이라는 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차 금지 중앙선 침범을 한번 볼까요? 예, 220페이지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 침범에 어떻게 됐어요? 그 220페이지 그 표에서 이 중앙선 침범한 자 가하다 했는데 중앙선 침범한 차 어떻게 돼요? 승용차라면 9만 원. 그러니까 범칙금 통고 처분은 6만 원인데 과태료라면 3만 원이 더 붙어서 9만 원이 돼요. 근데 돈을 3만 원 더 내는 대신에 운전면허 벌점은 안 붙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벌점이 누적되면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로 면허 정지를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받지 않기 위해서 되게 돈을 더 내는 과태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열한 거니까 뭐 냈다가 얼마냐 내는 거는 뭐 별 수 없죠 뭐. 응?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고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그 223페이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맨 위에 보면 속도 제한 초과했을 때 그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운전면허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자, 223쪽에 운전면허란
학문적으로는 허가해 주는 겁니다. 허가해 주는 건데, 자, 면허 종류 있죠? 이거 별표 많이 하고 외우세요.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 크게 1종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 네 가지가 있고, 2종에는 세 가지, 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각 면허별로, 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 승용차, 승합차. 승합차면은 뭐 인원수 제한 없는 거죠. 승합차가 보통 11인승 이상부터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승합차로 분류해서 10인승까지가 승용차고 11인승부터가 이제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모든 승합차, 승용차, 건설기계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자동차로서 트레일러 레커는 특수 자동차 중에서 트레일러와 레커만은 특수면허를 따로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일종 보통 면허 두 번째 줄 보면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승합차 몰 수 있어도 15인 이하까지 몰 수 있죠.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는 12인 이하. 화물차는 12톤 미만.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중에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차 중에서는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레카는 특수면허 따로 따야 되고, 원동기 면허.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카,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은 가능한 차를 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종 소형면허 있어요. 지금 224페이지 2종 소형면허는 2륜 자동차. 2륜 자동차가 뭐냐면 오토바이인데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있죠? 그걸 2륜 자동차라 해서 이건 따로 면허를 따야만 돼. 125cc 초과하는 건 2륜 자동차라 그래서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따야 하고, 그 다음에 원동기라고 부르는 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로서 그거는 자동차 면허 아무거나 따도 다 몰 수 있고,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따로 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되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몰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습면허는 뭐예요? 우리 운전면허 체계가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 학원 가서 무슨 학과 시험 보고 그 시험장 내부에서 무슨 코스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 나와서 실제 운전하는 것 같고 이제 주행 시험을 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학과 시험하고 코스 시험 이거 붙은 사람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으면 이거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가 운전이 되니까 그 연습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면허를 내주는데 그게 연습면허라는 겁니다. 1종과 2종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밑에 그래서 이거 꼭 공부해야 돼. 223페이지 각 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의 범위 있죠? 이거 필수로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224페이지 그 주라고 해서 거기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거기도 주 1에 가보세요. 자동차 형식이 변경된 경우 해가지고 쌍가루 1, 2번 있어요. 차의 종류가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 정원 적재 중량이 증가한 경우는 변경된 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로만 그 차를 몰게 합니다. 변경 승인 후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그 차를 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종은 변경 없이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감소된 경우는 변경되기 전에 차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였다면 이 변경된 차를 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나 장치만이 변경됐다면 역시 변경 전의 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첫째 끝에 3톤 내지는 3,000리터 이하의 화물차는 3톤 내지 3,000리터 이하의 화물차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고 3톤이나 3,000리터를 초과하는 건 일종 대형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해요. 피견인 자동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견인해 가는 차를 운전하려면 일종 대형, 일종 보통, 2종 보통이 있어야
그 차로 견인할 수 있는 차를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만을 견인해 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특히 마지막 끝에 가면 이륜 자동차가 대형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로는 다른 차를 견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 주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운전면허 발급권자 및 결격서. 운전면허 발급은 누가 하냐면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면허 발급권자는 지방청장이다.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격사유 있습니다. 결격사유,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자, 1번 18세 미만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원동기 있죠. 아까 125cc의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는 16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자, 16세 미만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3번 잘 보세요. 청각 장애 있는 사람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대형과 일종 보통 특수만 못 땁니다. 그러니까 2종 보통 면허는 딸 수도 있어요. 다른 면허는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대형과 일종 특수 두 개 면허만 못 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일종 보통 그다음 뭐야 2종 보통 뭐 이런 건 다 딸 수 있어요. 응? 그거 주의해 두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일종 보통 딸 수 있다. 응? 일종 대형 특수만 못 딴다. 4번, 5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특히 6번. 근데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 면허를 따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돼. 하나는 뭐예요? 응? 19세 미만자는 못 딴단 말이에요. 19세 미만자는 못 따. 또는 어떻게 돼요? 응? 그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자는 못 따요. 응? 그러니까 그 둘 중에 19세 이상이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19세 미만자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 받아 운전한 경험이 1년 미만자는 못 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번 잘 유의하고 그 다음에 면허 발급 제한 기간이 있어. 이 4번 있죠. 별표 무진장하세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도로교통 경찰 파트에서 자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 그러니까 면허 받았다가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랬을 때 다시 면허를 따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면허 받을 자격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면허 결격사유 기간을 외워야 됩니다. 응? 그래서 크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최장 5년부터 1년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5년은 사고 내고 뺑소니 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게 5년하고 4년인데 자 5년짜리는 어떻게 돼요? 뭐로 운전했어요?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 무면허, 그죠? 그 다음에 뭐 약물운전 이런 거 해가지고 사고 내고 뺑소니 친 사람은 5년간 결격사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하는 5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나 약물운전이나 이런 거 아닌 그런 운전행위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다. 그러면 4년간 결격사유. 그 다음에 그래서 5년, 4년은 외우기 쉽죠? 여러분이 잘 주의해야 될 거는 3년, 2년 이거를 잘 주의해야 돼요. 3년, 2년. 응? 3년, 2년, 1년. 자, 3년간 제한 기간을 받는 건 뭐예요? 응? 그냥 뺑소니는 아니고 음주운전. 응? 음주운전 속에 음주 측정 거부한다든지 무면허 운전 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낸 자는 3년간 면허 발급 제한.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3년 이상, 3년 제한.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친 사람이 그 면허도 없으면서 무면허로 그 차 운전했을 때는 3년간 결격사유. 이 3년 결격사유 3가지. 그 다음에 2년 결격사유가 7가지네요. 1번 무면허 운전. 근데 여기 1번은 뭐야? 그냥 무면허 운전 이런 것만 3번으로 걸린 거죠. 또 음주운전 3번 이상 걸려요. 사고는 안 낸 거야. 위에 3년짜리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번 이상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3년 제한이죠. 근데 이거는 사고는 안 냈고 무면허 또 음주운전 이런 거 3번째로 걸렸다 그러면 2년. 그 다음에 아까 공동위험행위 했죠. 공동위험행위 2번 이상 걸렸으면 2년 제한.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돼요? 거짓.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 거짓, 뭐 대리 응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운전면허 받은 사람 면허 취소되고 2년간 제한. 5번 면허 정지기간 중에 또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다니 정지기간 중에 그런 게 적발되면 이것도 4번하고 비슷한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거니까 2년. 타인의 자동차 등을 단순히 훔치거나 빼앗기만 했다면 2년. 3년하고는 훔치거나 빼앗아 가지고 면허도 없는 자가차를 운전하면 3년이지만 7번 대리응시도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를 꼭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시험의 단골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은 그 위에서 말하는 5년부터 2년까지 이외에 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 그죠? 외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면허 취소된 경우 1년입니다. 응? 그 다음에 그냥 공동위험행위 금지 한 번만 위반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리고 나서 뭐 할 때? 원동기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는 1년만 지나면 된다. 응? 그 다음에 그 외의 이유로 원동기 면허,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면허 따는 게 아니라 원동기 면허만 따르려고 하면 6개월만 지나면 된다. 면허 정지 처분 받고 있는 상태는 정지기간 지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적성검사 안 받았거나 불합격으로 면허 취소됐거나, 그 다음에 2번 1종 면허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다 표를 잘 공부하되 시험은 3년짜리와 2년짜리를 잘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공부하세요. 3년, 2년, 1년 이런 걸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227쪽에 운전면허 발급 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 발급과 관련해서 별거는 없습니다. 발급과 관련해서 지방청장이 발급해 주는데 뭐 신청이 있어야 되고 넘어가세요. 자, 효력 발생은 하나 공부하세요. 운전면허의 효력은 첫째 줄 밑줄. 운전면허 효력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밑줄. 그 다음에 재발급 갱신 있는데 뭐 갱신을 좀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적성검사도 정기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뭐 이것도 한번 넘어가시고, 휴대 및 제시 의무.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면허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된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면허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넘어가세요. 그것도. 자, 따라서 지금 운전면허 발급 등은 두 가지만, 하나만 주로 공부한다. 면허의 효력 발생 언제부터 되느냐. 첫째 줄, 면허 효력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부터 발생한다. 한 줄만 잘 공부하고. 자, 다음에 228페이지에 연습 운전면허 나오죠? 연습 운전면허 중시하세요. 연습 운전면허. 자, 연습 운전면허는 아까 뭐예요? 1종이나 2종 면허 중에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 면허는 연습 면허가 없는데 1종, 2종 면허 중에서 도로에서 주행 연습하기 위해서 발급해 줄 면허서 유효기간 1년 밑줄. 연습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 받은 날부터 1년 밑줄. 그 다음에 준수사항 1호를 특히 중시하세요. 자, 연습 면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운전면허 이미 받은 사람이 동승해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죠. 주행하는 거. 이때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2년이에요. 2년 경과된 사람하고 함께 승차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연습면허 받은 사람은 영업용차 운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습 중인 차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고 넘어가고, 오른쪽에 올라가세요. 연습면허 취소 및 예외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면허 취소 및 예외 사유. 자, 지방청장은 연습면허 받은 사람이 운전 중에 고의 또는 운전 중 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연습면허 취소해야 한다. 단, 그 밑에 세 가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든지 대통령이 하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고 냈어도 연습면허 취소 안 한다. 세 가지 사유 뭐예요? 무슨
도로 주행 시험 담당자, 운전학원의 강사 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듯 교통사고 낸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 낸 경우, 사고 났지만 생명 시체 피해, 인체 피해가 아니라 물적인 피해만 생겨. 요 세 가지 경우하고 과실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이때는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 요거 꼭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연습면허에는 면허 취소만 있지 면허 정지라는 건 없습니다. 연습면허는 밑줄 면허 정지라는 제도와 벌점 부과 제도는 연습면허에 적용하지 않는다. 면허 정지와 벌점 적용된다.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임시운전 증명서에 나요.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 사유를 읽어보세요. 응? 임시운전 증명서 말 그대로 정식 면허증 대신에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운전 가능하도록. 요럴 때 증명해 주는데, 발급해 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에요. 자, 임시운전 증명서는 경찰이 이제 그 유효기간을 지정해 주는데 2호를 보세요.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만약에 상대방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일 때는 얼마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20일 연장해서 40일 이내로, 최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다만 경찰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한 차례에 한해서 20일 범위에서 해내요. 그러면 총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면허 취소 정지 대상자라면 40일 이내로 4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경찰서이 필요하다면 20일을 연장해 줄 수 있으니까 총 60일이 되는 겁니다. 최대 60일. 꼭 유효기간 부분을 반드시 암기. 예. 그 다음에 230쪽에 국제운전면허증 나오죠? 되게 또 중요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자, 여러분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는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운전하려면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또 따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갖고 나라 간 국가 간에 조약을 맺고 니네 나라에서 운전면허 인정해 준다, 이런 서로 조약을 맺었을 때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운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면허시험장 가서 국제면허증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발급해 줍니다. 응? 그럼 그거 갖고 외국 가서 운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맺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국제면허증 갖고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약이 맺어진 나라일 경우에. 자,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게 바로 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면허증 등에 발급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운전하는 거, 기간 셋째 줄, 우리나라의 유효기간 언제예요?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다만 들어와서 운전할 때 영업용 차는 안 돼요. 단 영업용 차는 안 되는데, 우리가 렌트카 있죠?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괜찮다. 렌터카도 영업용 차 중이지만 영업용 차지만 렌터카는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 그 국제면허증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차는 어떻게 돼요? 그 국제면허증 등에 대한 자동차 등의 운전, 거기를 아주 중시하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세 번째 칸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운전하려고 할 때 국제면허증 발급받아갖고 나갈 때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국제면허증 발급해주면 유효기간 1년으로 하고, 그럼 국내 면허에 있는 걸 전제하니까 국내 면허가 취소 정지되면 국제면허증 발급해준 것도 같이 취소 정지된다, 이런 얘기 써놓은 겁니다. 자, 같이 읽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31쪽 보세요. 그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 면허 취소 정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보세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라면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위반 정도에 따라 또 벌점이란 걸 같이 부과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의로 보면 벌점이라는 거 있고, 벌점은 이제 누적 관리를 누적해서 점수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최장 3년간 누적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읽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처분 벌점 이런 거 참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벌점의 종합관리, 누산점수라는 게 이제 누적 관리한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우리 집사람이 중앙선 침범했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범칙금 통고 처분받으면 승용차, 일반 도로고 승용차면 6만 원의 범칙금에다가 벌점이 30점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30점 위반해서 그거는 이제 그 경찰의 관리 대장에 30점 이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1년 안에 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한번 걸렸다. 그러면 신호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벌점 6만 원에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15점이에요. 합치면 합산 관리하니까 45점이 됐죠. 그럼 끝자리 5는 떼고 4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산 점수 관리 두 번째로 3년간 벌점을 누적 관리하고, 다만 이제 뭘 위반해서 벌점이 40점이 안 넘었는데, 누적 점수가 40점이 안 넘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은 위반한 점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없어진다. 그다음에 벌점 공제, 이거는 뭐야? 만약에 이게 운전면허 위반해서 벌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도주자를 검거한다든지 이런 데 공을 세우고 그러면 감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벌점 합산, 이거 보면 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점을 모두 합산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을 했다. 그럼 벌점이 기본적으로 몇 점이었어요? 아까 30점이죠? 벌점 30점에다가 만약에 사망자가 한 명 생겼다 그러면 사망자 한 명당 90점의 벌점이 부과돼요.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그러면 130점이 되죠? 아니야. 30점에다 사망자 한 명 생겼으면 90점. 120점이죠? 120점이면 면허정지 12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벌점을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벌점 한번 보세요. 벌점 3,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해서 면허 취소해가지고 거기 그거 외워야 돼요. 표. 1년 동안 벌점 합계 누적이 1년간 121점 넘으면 면허 취소시킨다. 2년 동안의 합계가 201점 넘으면 면허 취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 표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는 어떻게 한다고? 면허 정지는 합산 점수가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로 해서 면허 정지시킨다는 얘기. 그 첫째 것만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끝자리 뭐 45 할 때 5 이런 거는 뺀다는 얘기예요. 자, 40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이것도 뭐 아까 한 얘기예요. 아까 면허 취소 정지된 자가 뭐예요? 특별교통안전교육 같은 걸 받으면 이 감경해 준다는 거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취소, 처분 기준 감경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감경 사용 뭐 아까 또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는 자 이게 검거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이렇게 감경해 준다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234페이지에 7번을 아주 중시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이라고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즉 박스 안에 235페이지까지 쭉 있는 게 이런 일 생기면 면허 취소하는 사유예요. 면허 취소 사유. 그래서 1호 뭐라고 돼 있어요? 7번 아주 중요한데, 교통사고 내고 사람 다치게 죽거나 다치고 뺑소니 했을 때 구호조차 안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사람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면허 취소. 그다음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세 번째 또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취소 기준치인 0.1% 안 넘더라도 면허 취소.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했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물 운전 같은 거 했을 때, 그 다음에 6- 최근에 새로 들어간 거죠. 공동위험행위로, 공동위험행위 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공동위험행위를 해서 구속됐을 때만 면허 취소. 구속 안 되면 면허 취소는 안 시키는 거죠. 구속됐을 때. 구속 안 되면 면허 정지 이런 것만 됩니다. 그다음에 적성 검사 안 받고 1년 지났을 때. 그다음에 9번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가 효력이 임시 없는 상태인데 면허 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그다음에 10번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때 이런 거. 그다음에
12번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세부적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형법을 위반한 살인죄,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추행, 감금,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면허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방해도 들어가죠. 그거 12번 항목 특히 유의하세요. 6- 중요하게 여기고 구속됐을 때만이고 12번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13, 14, 15. 15번도 어떻게 돼요? 교통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했을 때 근데 폭행만 했다고 면허 취소는 아니고 폭행해서 구속된 때만 면허 취소. 구속 안 하면 면허 정지로 그칩니다. 따라서 15번도 유의하고 구속된 때 유의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17번이 새로 들어갔죠? 그 막 적재 용량, 적재 안전기준, 화물 고정 조치 의무를 3번 이상 위반했을 때도 면허 취소 사유로 추가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 면허 취소 사유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236에서 238페이지 맨 위에 거는 뭐예요? 이 면허 벌점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가루 1번에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했는데 0.1% 넘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지만 0.05에서 0.1% 나오면 운전면허 벌점을 100점 준단 말이에요. 100점 주면 40점 넘었죠? 100일 면허 정지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60점이면 60일 면허 정지, 40점이면 40일 면허 정지. 다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237페이지 보면 중앙선 침범하면 범칙금 6만 원에 어떻게 돼요? 벌점이 얼마예요? 30점. 그죠? 벌점 30점. 그러니까 30점만 받아갖고는 아직은 면허 정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누적 다른 거 위반 이렇게 또 위반하고 보면 합산해서 이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9번 보면 어떻게 돼요? 속도 위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위반하면 뭐가 돼요? 속도 위반 벌점 2배 60점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60일 면허 정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점도 2배 과태료도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건 뭐 다 표를 좀 여러분들이 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 가지고 읽어둬야 될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벌점. 쌍가루 2번 238페이지 보세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대요? 자, 사람 치였어요. 사람 사망 한 명당 벌점이 90점. 사망 한 명당 90점.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라고 하려면 교통사고 난 때로부터 72시간 내 사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칩니다. 그러면 벌점이 90점이야. 사망하면. 그러면 아까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내서 사망자 1명 생기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에 대해서 30점 벌점. 사망 1명당 90점 벌점. 120점이 되니까 운전면허 정지 120일이 나가게 되죠. 중상자 1명마다 15점, 경상자 1명마다 5점 이렇게 해서 합산하게 된다는 거. 요거 표 외워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세요.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보세요. 만약에 사람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는 아니고 이제 물적인 피해만 내고 뺑소니. 거기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에 1. 물피 사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 벌점이 15점. 벌점 15점 부과한다. 그 다음에 2번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구호조치를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해왔다. 자신 신고했을 때는 벌점을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벌점을 이렇게 달리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1호를 특히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받았을 때 불복 절차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통경찰의 마지막 파트가 교통사고 처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 교통사고란 뭐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에 의한 사고, 그럼 아까 도로교통법상의 차의 개념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되겠죠? 교통으로 인한 사고, 교통이란 차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교통사고일까요? 차 가만히 주차해놨는데 애들이 트럭, 이게 화물차라고 하면 차 뒤에 트럭에
저 화물함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놀다가 다쳤다. 이거는 차의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건 교통사고로 보질 않죠. 예. 그래서 차에 의한 교통으로 인한 사고여야 된다. 이때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는 차의 본래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도 포함하니까 차가 본래 용법대로 운행하는데 차에서 뭐 화물이 떨어지거나 해서 사고 나도 그거 교통사고로 봅니다. 차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직접적인 차의 사고뿐만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된 경우도 다 포함한다. 이런 거 잘 위에 두고 그 다음에 피해가 생겼어야 되고 교통사고는 다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과실범이에요. 응? 만약에 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살인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죠. 응? 차는 그냥 그 살인의 도구로 쓰인 것뿐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차를 본래의 운행수단이라는 용법대로 사용하다가 과실로 인해 사고 나는 거죠. 다만 과실로 인명피해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 그러면 그때는 뺑소니는 또 고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는 될 수 있어도 본래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다 하는 얘기죠. 자, 241페이지에 교통사고의 특성 표 보면 우발적인 사고죠. 고의로 내면 이미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라고요. 우발성, 사고 현장 통행, 차량 통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뭐 비만이 오고 그러면 그 흔적이 없어지고 하니까 현장 보존이 곤란한 속성, 증거 확보가 곤란한 속성.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고 조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사고의 특성 알아두고요. 자, 교통사고 조사 목적은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읽고 지나가고 적용되는 법률,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받을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거 받을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242페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있죠. 처벌의 특례 가지고 차의 운전자 원칙 볼까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의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의 처. 이거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예외를 잘 보세요. 예외. 여기 예외를 잘 보면 자,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저질렀을 때와 도로교통법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뭐예요?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인명피해 났을 때 적용되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났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돼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거죠. 응? 다만 뭘 전제로?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만 차의 운전자가 뭐예요? 뺑소니 치거나, 응? 그 다음에 뭐야? 뺑소니 치거나 아니면 뺑소니하고 앞 밑에서부터 1호부터 11호. 그러니까 뺑소니를 포함하면 총 12가지 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유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20km 초과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또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응? 뭐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이런 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응? 이거는 그러니까 11개하고 뺑소니, 이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응? 다만 밑에 보면 교통사고 일으킨 차가 보험, 종합보험,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 면제한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아까 11개에다가 뺑소니 12개 항목에 해당할 때는 그런 이유로 사고 내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그런 경우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서
용어 정리 이렇게 표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용어 정리 차원에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대형 사고 한번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한 사고 그런 거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대형 사고의 뜻. 그다음에 스키드 마크의 뜻. 요 마크. 요런 거 한번 용어 정의 한번 보세요. 스키드 마크, 요 마크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참고해서 이 교통사고 조사할 때 이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가속 스커프, 스크래치, 노면 페인 흔적 요것도 체크하고 용어 개념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세요. 245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처리 기준 나와있죠. 이거 중요. 교통사고 처리 기준. 자, 어떻게 나눴어요? 인피사고, 물피사고 이렇게 나눴죠? 인명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면 뺑소니 인피사고 냈는데 사망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망사고 나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던 종합보험에 들었던 어떻게 돼요? 기소 의견으로 경찰은 송치.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상사고 나왔을 때는 어때요? 사망 빼고 부상사고 나왔으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합의한다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그럴 때는 이제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다만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상의 처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사고일 때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때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죠? 다만 원인 위반 행위만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를 가한다. 합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기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상사고인데 합의가 안 되면 기소. 그런데 세 번째, 아까 뺑소니를 포함한 12개 항목에 위반하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불기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 인피사고에 대해서 여기 좀 잘 공부하세요. 인피사고. 그다음에 물피사고 보죠. 물피사고는 피해자가 합의가 됐거나 보험에 가입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지 않는다. 사고 조사서만 작성하고 대장에 입력하는 그냥 종결진다. 근데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됐거나 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물피사고라도 형사처벌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물피사고도 또 공부하고. 그다음 뺑소니는 인명피해 사고 나고 뺑소니.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법이 뭐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기소. 그죠? 이때 인피사고 뺑소니하고는 기소하되 행정상으로 면허 취소하고 자수하면 어떻게 면허 정지로 감해줍니다. 근데 물피사고 내고 뺑소니 했대. 인명피해 없는 물피사고만 내고 뺑소니 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되 벌점 15점 주고 자수해도 감경은 없다. 이것도 뺑소니 사고. 자, 인피사고, 물피사고, 뺑소니 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기타는 조금 건너뛰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마지막 항목 247페이지 보세요. 247페이지에 자,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라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신뢰의 원칙 뜻을 알아보세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규칙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행동하면 잘못을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낼 때 나는 교통규칙 법규 잘 준수해서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법 위반해서 내 사고가 유발됐다 그럴 때 그러면 이쪽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과실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보게 돼서 처벌을 면해 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되는 게 신뢰 원칙입니다. 자, 의 꼭 알아두고요. 이거는 두 번째 줄에 뭐예요?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주의해야 될 의무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이제 다음 페이지 쭉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한 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누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뛰어들 거다 도로로. 이것까지 다 머릿속에 예상하면서 주의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운행하는 자가 그 속도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고 튀어들어와서 사고가 났어. 그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고 할 거냐? 과실이 있으면 처벌되는 건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나 2번 보시면 원칙은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이미 누군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건너가는 자가 보여. 그렇다면 이건 예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는 혹시나 이 사람이 가다가 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지 못하거나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많이 오니까 되돌아갈 수도 있겠거니 하는 걸 예상해서 감속, 서행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들을 다 중시하셔야 돼요. 응? 예를 들어 또 판례 중에 어떤 거 있어? 한밤중에 육교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대도시 육교, 한밤중에 육교라면 당연히 육교로 통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밤중에 대도시 육교 밑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거기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거로 예상하고 운전하면 충분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응? 운전 중에 육교 밑에, 한밤중에 육교 밑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들어왔어. 그랬을 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응? 또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지금 정지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 그러니까 이 사람 통행을 허용하는 파란불이 깜빡깜빡 전멸을 해. 그러면 운전자로서는 어떻게 돼? 원래 전멸하면 그 보행자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전멸할 때는. 근데 전멸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 전멸 깜빡거리더라도 우리 대부분 어때요? 사람들이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주 막 뛰죠. 응? 그러니까 운전자로서는 전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이렇게 갑자기 건너려고 튀어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전멸한 상태에서 가다가 튀어든 사람하고 사고 났다면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응?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밤중에 제신호 받고 차를 운전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을 치었어요. 그 경우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횡단하도록 허용된 곳이지 누워서 자라고 돼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횡단보도에서의 그 주의 의무 위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관련된 판례들이 뭐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또 다도 아니야. 그 위에도 계속 나오는 판례도 있고 있는데 다 못 적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꼭 이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가 자주 나오니까 신뢰 원칙이 뭐고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없다 어떤 상황에서 운전하는 거 이거 꼭 외워야 될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파트를 공부했어요. 경비경찰 파트와 교통경찰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응? 다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조한 부분 위주로 해서 꼭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강론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